쌤의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기존에 거꾸로 교실 디딤 영상 만드는 방식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동안은 선생님이 백지 주로 설명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나눠주는 학습지, 그 학습지를 화면에 좀 띄워놓고 학습지에 대한 내용을 예습 하듯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좀 바꿔봤어요.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더 이해하기가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는 좀 번거롭더라도 선생님이 이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듣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조선의 신분제도와 양반 문화에 대해서는 앞에 기존 방식으로도 한번 제작을 했죠. 한번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크게 두 개,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양천제라고 하죠. 양인과 천인으로만 신분제도가 되어 있다. 양민과 천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양인은 자유민이죠.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집니다. 과거를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천인은 비자유인입니다. 국가나 개인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고 대부분은 노비죠. 노비들입니다. 그 이외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천민 부분에서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랬던 것이 법제상 양인과 천민 두 개만 있었던 신분제도가 그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면서 점차 지배층인 양반과 중인, 그리고 피지배층인 상민, 그 상민 안에 이제 천민까지 포함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는 그러한 신분제도, 양반과 상민을 구분한다 해서 반상제라고 합니다. 이 반상제로 정착이 되는 거죠. 원래 양반이란 게 뭐냐? 두량자의 반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두 개라는 거죠? 원래 문반과 무반, 문신과 무신을 나누던 거죠. 그래서 두량자 량반입니다.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이런 관리들만 이야기하던 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그 가족들이라든가 그 가문까지도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양반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이제 소양, 그러니까 관리가 되기 위한 소양을 쌓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과거제도, 음서, 청거제 등을 통해서 관직에 나아갑니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죠. 각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 양인으로서의 의무, 일해야 되는 구격을 면제받죠. 이 사람들 구격을 면제받는 이유는 뭘까요? 수업 시간에 한번 하브루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자신의 가족이 높은 관직에 있다고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다고 해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다라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 사례, 잘못된 사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중인, 그 다음 두 번째 신문 중인. 중인은 넓은 의미에서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로서는 기술관을 의미합니다. 기술직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중앙관청의 서리, 지방관청의 향리, 이런 하급관리, 그 다음에 역관, 통역관, 그 다음에 의관, 의사, 이런 기술관들, 그리고 양반첩의 자손, 서얼들이 있죠. 양반인데 양반이 이제 자기 부인 말고 두 번째 세컨드, 뭐 이렇게 첩의 자식들도 중인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서얼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같은 신분들끼리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나 의료직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가 갑자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역가 갑자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들은 주로 자기 아버지에게 기습되는 거죠. 그런 전문적인 직업은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막 세워지고 나서는 양반하고 별 차별 없이 높은 관직에 자기 실력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경국대전에서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 서울 차별이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문과시험, 대과시험이라고 하는 문과에는 응시할 수 없게 돼서 주로 무과나 잡과에 응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서어를 또 나눠보면은 서어는 서자 플러스 얼자의 합성어인데요. 서자는 양반 첩이지만 그 첩의 신분이 양인일 수가 있겠죠. 얼자는 그 첩의 신분이 천인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첩은 첩이 돼 양첩 소생의 자식은 서자, 천첩 소생의 자식은 얼자라고 합니다. 이게 합쳐져서 서얼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명칭으로 중서라고도 불려집니다. 여기 선생님이 생각해보는 질문으로 나눴네요. 홍길동은 그러면 서자일까요? 얼자일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했던 홍길동은 홍대감의 집에 노비의 소생입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얼자겠죠. 네, 그 다음 평민, 상민을 봅시다. 일상상자. 이 평민은 상민은 평민 또는 양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순서를 보니까 농민이 제일 앞에 있고 농민이 앞에 있고 그 다음 수공업자, 그 다음 상인 순서로 가죠. 여기에도 뭔가 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양인이니까 과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힘들었다. 다만 문과에는 못 나가지만 나가기 힘들었지만 하급 기술관이나 기술직이나 그 다음 무과를 해서 군인으로 진출할 수는 있었습니다. 수공업자 대부분 관청에 소속돼 있죠. 관청에 소속된 장인, 관장이라고 합니다. 관청에 소속된 장인,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해서 납부하고 남는 것은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부는 상인은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상업에 종사합니다. 허가를 받는 존재. 왜 이랬을까? 나라에서는 조선은 농업을 근본으로 여기고 백성의 근본이 농업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검소함을 강조하는 유교적 경제관에 따라서 상민들 상업을 좀 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불렀더라?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을 천시 여겼다. 중농 억상. 상업은 억제하는 중농 억상 정책. 그래서 상인들은 농민에 비해서 좀 낮은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불쌍한 사람들도 있어요. 신부는 분명히 양인인데 역할은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신부는 양민인데 하는 역할은 천하다. 옆에 선생님이 한자로도 써놨습니다만 좀 크게 써볼게요. 신부는 양민입니다. 근데 하는 역할은 굉장히 천하죠. 전량, 역천.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죠. 수군, 그 다음에 조례, 나장, 일수, 봉수, 역졸, 조졸. 이게 뭔지 이 일곱 가지의 천한 역할에서 칠반 천역이라고 하는데요. 수군은 수군 아시겠죠? 조례는 관청에서 잡일하는 사람,
나장은 요즘으로 따지면 형사. 그 다음에 일수는 지방고을에서 이제 중앙이 아니라 지방고을에서 잡일하는 사람. 봉수꾼은 봉수대, 봉화 올리는 사람. 역졸은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 역참회,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 조졸은 조은업, 좋은 업무, 세금 실어 나르는 거 있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쉽게 말해서 3D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장돌뱅이 보부상들은 관허상인일까요? 자유상인일까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한다고 해서 자유상인이 아니라 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천민 대부분이 노비라고 그랬죠? 천민들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도 있고 상속해 줄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 고천민이라는 일천 즉천제가 적용이 됩니다. 공노비하고 사노비로 나눌 수가 있죠. 공노비는 관청에 가서 일하고 관청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고 관청의 물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관청 소속으로 일하는 공노비들은 들어가서 일한다고 해서 입역노비, 그 다음에 바깥에 살면서 관청에 소속된 토지를 경작하고 하는 외거 노비도 있습니다. 공노비 중에서는. 사노비도 마찬가지죠. 사노비도 주인하고 함께 살면서 주인집의 일을 도와주고 하는 솔거 노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떨어져 살면서 주인집을 토지를 경작하는 외거 노비가 있습니다. 솔거 노비, 외거 노비. 이런 외거 노비들은 자신의 몸값, 몸신자, 공물, 공자, 신공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따로 사는 노비들은 재산 소유가 가능했고 그래서 일반 소장농과 비슷한 경제적 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 애민정신이 투철한 군주죠. 노비에게 출산 휴가까지 줬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서양에서의 노예와 동양에서의 노비가 인권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선생님이 방식을 바꿔봤는데 이 방식이 좋다라면 수업 시간에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